우리 손가락이 만드는 위대한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의 이미지를 휙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뭡니까? 이 많은 손가락, 특히 이 손가락이 뭡니까? 검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에 있는 그 유명한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게 몇 년 걸렸나요? 얼추 그 유명한 천지창조 그 벽화잖아요. 천장화잖아요. 그 첫 번째 그림이 그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하고 그 아담이 누구나 다 본 그 그림. 그 손가락이 이 손가락입니다. 이 5개의 손가락이 특히 검지하고 엄지가 이 손가락이 신한테서 이 세상을 빚어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위대한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만든 모든 사물들, 자연, 모든 것잖아요. 이 손가락이 다 만들었죠. 자동차, 돌도끼에서부터 창, 활, 방직기계, 전기자동차, 기차, 비행기, 빌딩, 모든 걸 만드는 것. 5개 손가락 중에 특히 검지, 인류한테 많은 눈물을 선사한 검지, 땅, 1,000만 명, 2,000만 명이 이 방아쇠 하나로 죽잖아요. 전체로 보면 우리가 감각의 균형, 이 문제로 다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시각이 문제가 아니고 시각이 2차원 액정으로 바뀌고 손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개인화되고 시각의 깊이가 사라지면서부터 바로 이미지를 소모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불안, 스트레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각 주도의 사회에서 우리가 받는 개인의 소외,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다 알잖아요. KBS 했던 그 고독사에 놀라운 게 여자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장 놀라운 특징이에요. 특히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누구나 다 알잖아요. 20대, 30대 남성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이 되고 모든 걸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20대, 30대 남성분들이 가장 지금 스트레스에 노출됐고 사회적 어떤 안정망도 없고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매달리는 게 스마트폰,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구조를 깨뜨려 보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시각 쪽에서는 회복을 하려면 바로 시각의 입체감을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볼 수는 없어요. 봐야 되는데 스크롤을 좀 줄이고 바로 감각 속에서 사고를 하라. 바로 스마트폰을 보되 중요한 정보,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그걸 음미하고 느낄 시간을 할당을 하라. 스크롤은 이미지의 소모일 뿐이에요. 우리가 휙 하고 이미지를 갖다 버리면 우리 기억을 휙 하고 버리나고 동일한 관계입니다. 이미지의 깊이의 차원을 어디서 회복하느냐. 제가 오랫동안 주장했는 창밖을 보기를 회복해야 돼요. 넉넉고 창밖을 본다. 오늘도 KTX 타고 오면서 옆 사람하고 제가 또 말을 걸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역시 뭐 예외 없죠. 한 칸에 만약에 50명이 앉았다면 49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 조는 사람 2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딱 2 종류 사람.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는 사람. 내가 시각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스마트폰 공격을 하는데 엄밀히면 하나만 보고는 해주면 돼요. 보되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넉넉고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고 창밖을 볼 때는 그걸 영어 단어로 어떻게 하면 look at하고 see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look at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작용이 브레인 프로세스가 개입하는 거예요. 넉넉고 보는 거는 브레인의 인지작용이 프로세스가 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적으로 앞에 있는 전체 장면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장면 파노라마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한테 동시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도 주목하지 않아요. 어디도 시선이 가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곳에 시선이 간다. 창밖을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입체감을 갖게 돼요. 모든 것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어디도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어디도 고정하지 않았단 말은 모든 것을 고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세계. 예측이 복선을 까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항상 기다리는 세계가 바로 넉넉고 창밖을 보는. 갑자기 가을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면 들판에 벼가 이가면 산더미 승위에 이렇게 단풍이 들면 모든 순간에 내가 그것서 즉각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에 대한 예입니다. 바깥으로 보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최근 거의 20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지금 맑은 날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날이 맑았어요. 기차를 타고 오는데 내 옆자리 젊은이가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하니까 그 점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한두 명 더 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보되 스마트폰을 보는 걸 한두 번 줄이고 바깥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각의 입체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파노라마, 경치를 조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넉넉히 보고 있으면 바로 디폴트 모드가 작동하게 되고 내 과거가 해상이 되고 그때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가능해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중요하지?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이 가능해져요. 예, 넉넉히 보고 있을 때 시각적 장면하고 침묵의 공간이 결합을 합니다. 시각을 내가 굉장히 이렇게 표면을 많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라잖아요. 그걸 시각적 동물의 침묵이 결합하면 본질적인 질문이 가능했습니다. 체험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9월 초에 15일 동안 북유럽을 40명하고 같이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갔어요. 매년 2번 해외 학습 탐사를 가요. 27번째로 북유럽 7개 나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그 다음에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에 갔어요. 브란덴부르크. 네, 베를린에 그 유명한 브란덴부르크 문을 갔어요. 바하에 브란덴부르크 협주국 들어가시죠? 그 유명한 브란덴부르크요.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 대단해요. 이렇게 쫙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관객이 그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요. 내가 어슬렁거렸어요. 뭐 설명 좀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슬렁거렸는데 바로 옆에,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옆에 쪼매는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 무슨 뭐 초소 비슷하게 있어. 그게 뭔가 또 기웃거려요. 저는 잘하는 게 어슬렁거리고,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어슬렁거린다, 기웃거린다, 두리번거린다. 요게 창의성의 본질적 행동입니다. 어슬렁거리다가 딱 봤더니, 어이, 쪼매는 집이 있어. 호기심 활동에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요만한 건물이요. 근데 중년에 아줌마 한 명이 딱 앉아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설명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함세 지금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쪼매는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안에 아무 사람 한 명 있고 아무도 없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둘이 봤더니 뭐 잔뜩 뭐 설명이 있어.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어. 그 아줌마를 딱 봤더니 아줌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로 들어가 보라는 거야.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요만한 공간인데 약간 어스름한데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뒤에 의자가, 나무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보다 먼저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 있어. 아무 이야기도 안 해. 어둡침침한데 문 바로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 와서 앉았어. 약간 캄캄해. 완전 캄캄한 건 아니고. 이거 어디예요? 브란덴부르크 건물이에요. 신성로마 제국,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사의 중심이었고 그 많은 학살이 일어났고 그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핵심이요. 전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유럽 사회. 그리고 그것도 비극적인 역사의 중심이요. 히틀러.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바로 그 문 옆에 바로 침묵의 공간. 그 집 이름이 침묵의 공간이었어요. 정말로 표현하기 어렵어요. 한 10분 앉았다 갖고 먹먹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보면 알아요. 다시 그 아줌마 앞을 지나가니까 팜플렛이 몇 개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했던 한 문장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문장이 뭐냐면 오직 침묵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마주할 수 있다. 독일이 그냥 독일이 아니었구나. 오직 침묵 속에서만 본질적인 것을 마주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이런 상황을 보는 가장 기반이 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침묵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단순한 감각적 상태를 넘어선 저 밑에 있는 느낌의 세계거든요. 그 느낌의 직물이 얼마나 갖고 있는 질감, 느낌의 질감, 그 침묵하는 공간에 있어 봤을 때 독일에서 가장 기억이 났던 게 두 곳이었어요. 그 브란덴부르크 문 옆에 있는 침묵의 공간하고 또 한 곳은 이것도 베를린에 있는 공간인데 독일의 그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했는 공간인데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피에타. 그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껴안고 그 비통해 하는 그게 피에타라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독일의 어느 어머니가 전사한 아들을 껴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성경 아무것도 없어요. 렘브란트 그 자화상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환하게 밝은 것도 아니고 쫙 으스레한 조명이 탁 비치고 다른 어떤 것도 없고 그 공간에 딱 한가운데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조각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설명 없어요. 오직 그 공간 속에는 동참할 뿐이에요. 그 엄마의 그 비통함이, 예, 온몸으로 전달이 돼요. 우리 회원들 가서 많이서 울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 가보면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공감의 능력을 진화해갖고 그 느낌의 미미한 진동, 그까지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위대한 종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시각 위주의 세계는 깊이의 차원, 그 깊이가 바로 의미입니다. 그게 평면화되면서 불면 날아가는 이 분산적 세계에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채워넣어도 충족되지 않는 바로 시각적 이미지의 갈증 속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참을 수 없는 끊임없는 이 위대한 손가락이 우리 손가락이 만드는 위대한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의 이미지를 휙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뭡니까? 이 많은 손가락, 특히 이 손가락이 뭡니까? 검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에 있는 그 유명한 천지창작. 미켈란젤로가 그게 몇 년 걸렸나요? 얼추 그 유명한 천지창조 그 벽화잖아요. 천장화잖아요. 그 첫 번째 그림이, 그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하고 그 아담이 누구나 다 본 그 그림. 그 손가락이 이 손가락입니다. 이 5개의 손가락이, 특히 검지하고 엄지가, 이 손가락이 신한테서 이 세상을 빚어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위대한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만든 모든 사물들, 자연, 모든 것잖아요. 이 손가락이 다 만들었죠. 자동차, 돌도끼에서부터 창, 활, 방직기계, 전기자동차, 기차, 비행기, 빌딩, 모든 걸 만드는 것. 5개 손가락 중에 특히 검지, 인류한테 많은 눈물을 선사한 검지, 땅, 1,000만 명, 2,000만 명이 이 방아쇠 하나로 죽잖아요. 이 5개도 아닌 요 하나로. 손가락. 다시 말하면 촉각. 이 손가락은 뿔뼈에 갇힌 브레인에 바깥으로 뚫고 나온 다른 브레인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손가락은 두개골뼈를 빠져나온 우리의 DNA 피질입니다. 내 출처를 밝힐게요. 챗GPT하고 3일 동안 싸웠는데 논문 베이스로, 반드시 논문 베이스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 손가락은 이거 패드잖아요. 이 패드의 촉각 센서는 침판지의 거의 4배, 5배가 많습니다. 이 촉각 센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레피드 어답터, 그 다음에 슬로우 어답터로 2개로 구분해요. 그 다음에 레피드 어답터는 진동하고 관계 있어요. 레피드 어답터란 말은 뭐냐면, 안경 같은 걸 딱 쓰면 쓸 때 느껴지죠. 쓰고 있는 동안은 모르죠.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쓰고 있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벗을 때 느껴지죠. 네. 요 쓸 때, 벗을 때 신경세포 파일을 쫙 해갖고 어답터. 슬로우 어답터는 뭐냐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앉고 나면 매 순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감각이 계속되는 걸 슬로우 어답터라 그래요. 그 촉각 2개, 레피드 어답터를 관장하는 그 신경 그 검출 장치가 2가지요. 촉각 센서가 2가지인데 뭘 하느냐 하면 슬립을 방지해줘요. 물병을 딱 들을 때 바깥에 물기가 있으면 휙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질 때 어떻게 힘을 더 주잖아요. 착 하고 안 떨어지잖아요. 물론 떨어져가 깨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걸 딱 예측해갖고 더 힘 주잖아요. 예측해서 힘을 주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예측적 제어라 그래요. 촉각의 위대한 점은 바로 예측적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0.1초 사이에 바로 피드백 해갖고 슬립 착, 착, 물병이 착, 유리병이 착 미끄러진다 예측이죠. 그 다음에 힘을 다시 주죠. 제어죠. 예측해서 제어하는 거예요. 밤에 어두울 때 새벽 2시, 3시, 60대 넘은 사람이 화장실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불 껐는데 스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듬죠. 바로. 손으로 더듬다니 뭐죠? 탁 더듬어 보면 이게 침대다, 이게 모서리다 다 예측하죠. 더듬는 순간 예측이 되죠. 그러면 그게 피드백 돼갖고 발 동작이 바꿔지죠. 방향이 바뀌어지죠. 이걸 바로 뭐냐? 촉각이 유도한 예측적 제어입니다. 촉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브레인과학적으로 프레딕션, 예측을 하고 곧장 제어를 해요. 그게 바로 더듬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촉각은 영원한 미래적 감각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촉각은 미래적 감각입니다. 0.1초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예측하고 피드백합니다. 과거를 예측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육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시각은 어떤 측면에서 과거입니다. 우리의 형태는 뭐죠? 옛날 성벽이나 옛날 건축물은 네, 전부 다 시각은 어떤 측면에서 과거가 연결된 그 결정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촉각은
미래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촉각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느냐. 모든 포유동물이 촉각이 예민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패드 구조가 있어야 돼요. 패드라는 거는 여기에 피부 형태로 된 요게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털이 더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피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털이 난 피부, 그 다음에 하나 털이 없는 피부. 털이 없는 피부는 손바닥, 발바닥이요. 오마이갓. 손바닥, 발바닥에도 땀이 나요. 우리 몸에도 땀이 나요. 털이 있는 몸에도 땀이 나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데 땀의 종류가 달라요. 손바닥, 발바닥에 나는 땀은 거의 물 자체입니다. 순수한 물에 가까운 거고,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나는 냄새를 동반하는 땀을 아포크라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털 있는 겨드랑이하고 털 있잖아요. 손바닥, 발바닥에는 우리가 순수한 땀, 물로 구성된 다른 케미칼이 거의 없는 순수한 물로 된 바로 이걸 슬립을 방지하는 거예요. 매끄럽잖아요. 네. 그러면 슬립이 일어나잖아요. 발바닥에 이제 양발 삐끗삐끗 미끄러지는 사람들 알잖아요. 네. 그럼 발바닥 땀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피부가 두 종류가 있다. 털이 나는 피부, 털이 나지 않는 피부. 바로 우리 손바닥은 바로 털이 나지 않는 피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손바닥에 끝에 있는 게 지문 있잖아요. 지문은 바로 태아 때 형성됩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관련되고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잖아요. 양수의 압력, 양수의 흐름, 그 다음에 팔다리를 움직이잖아요. 팔다리 움직임. 이건 전부 다 그 후천적 유전자와 관련 없잖아요. 유전자가 관련은 한계적 팩터하고 유전자하고가 결합했기 때문에 유전자만 봐도 안 되고 이게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지문은 한 사람이 고유한 거 다 알죠. 네. 80kg 다 다르고 평생 동일합니다. 됐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인간에서 가장 도드라진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손가락의 지문은 바로 촉각하고 다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이라는 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촉각이 바로 예측 제어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된 게 그 뿌리가 언제냐? 대략 200만 년 됐다는 거예요. 바로 시작은 돌도끼하고 관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했어요. 본격적인 돌도끼가 출현해요. 자,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 출현해갖고 지금 베이징 원인까지 연결됐고 우리 전체 다 전 세계 확산됐어요. 언제까지였냐면 거의 호모 사피엔스 초기까지 어떤 자료는 뭐 한 30만 년까지 있었지 않았냐까지 추정해요. 호모 에렉투스는 바로 보행, 걷기하고 사냥을 바로 생존에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럼 사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돌도끼가 일어났던 200만 년은 언어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의 사고작용은 굉장히 빈약하거나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출현했기 때문에 대략 아무리 오래 잡아도 30만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뭐 10만 년, 20만 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만 년을 안 넘어간다는 건 명확해요. 200만 년에서 30만 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 인지가 고정되어 있었느냐? 진화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진화의 주체는 시각이 아니고 뭐다? 촉각이라는 거예요. 오마이갓. 우리의 생각의 뿌리는 원주인이 촉각이라는 거예요. 원주인.